주일진 한번 이번에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일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대응과 정책 제시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국정과제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최종 7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이 워딩을 통해서 3대 개혁, 그중에 이제 노동 개혁이 꼭 빠지지 않고 최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대한 아주 속도감 있는 그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가장 크게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현안 대응 속에서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가 명확하게 좀 드러난 측면들이 100일 동안의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현안 대응과 정책 기조의 구사에서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그리고 규제의 어떤 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성격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음, 94페이지 주요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관 밖으로 이제 드러난 부분들은 몇 가지 이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선 전에 노동 공약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매우 왜소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왜소했고, 그 노동 공약의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이거가 이제 골간이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노동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없었던 거였고요. 국정과제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풀 패키지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뭐 산업안전, 고용, 일자리, 여러 가지 직업훈련 관련 정책이라든지 좀 망라적인, 통상적으로 노동 정책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그 정책들이 좀 망라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최초로 좀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그 노동 정책들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의 내용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정책 방향의 여러 관계 부처의 발표 내용 중에 노동 정책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노동시장 개혁, 노동 개혁, 이것을 화두로 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추진 계획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목할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규제 개혁의 큰 전제 하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깔려 있었고요.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들을 좀 강조하면서 그것이 또 노동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노동 분야에 있어서 경제 형벌 규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화 또는 폐지한다라든지, 또는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으로 좀 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폭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 경제 정책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거의 뭐 유일한 노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 그 유연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발표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런 내용이 이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런 내용과 함께 향후에 고용노동부가 주요 과제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업무 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그 앞전에 그 경제정책 방향 발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중대산업재해를 전폭적으로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일부 포함을 시켰지만, 그 내용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대재해 그 예방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완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서 그 구호와 내용이 좀 불일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주요 경과와 주요 정책의 흐름들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점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책적인 전반적인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는 이게 명분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좀 지향을 하고 있다. 그걸 좀 별로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노사관계 정책에 사실상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이런 정책이 확인이 되고 노동안전조차도 좀 후퇴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노동복지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으로 좀 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노사관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노동법의 이제 집단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정책에 뭐 세 가지 정도가 확인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들인데 노사협의회를 조금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흐름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노사관계 정책에서는 매우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거 이외에는 사실 노사관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출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렇게 좀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플랫폼, 특수고용, 비정규직, 중소형세 노동자들 이런 취약계층의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책들을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 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이 비준이 됐습니다. 비준이 되고 나면 이것들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협약 비준과 국내법의 어떤 충돌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쟁행위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충돌되는 지점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이러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을 이렇게 노사협의회를 좀 주목하고 오히려 노동 3권에 대한 그 실효적인 보장에 관심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좀 약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번째 드러나는 노동 정책의 특징은 노동 유연화입니다. 사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이제 왔었던 부분들인데 크게 이제 노동 유연화의 세 개 축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화와 노동 시간 유연화, 임금 유연화가 이제 함께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고용 유연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해고 사유 제한, 그리고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그리고 기간제나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 활용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정책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덩어리 규제 과제 목록으로 잡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에서 확인이 됐고요. 국무총리실은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명 자료를 냈지만 해명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게 단순히 예시가 아니라 검토 중이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헌법에서 노동 조건을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법률로 정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제한을 하고 있고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이라고 하는 이념에 따라서 취업 규칙을 갖다가 함부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헌법적 가치를 오히려 좀 훼손하는 이런 방향의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이 두 가지 부분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노동정책인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시장노동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노동시간 유연화는 선택적 노동시간에 그 정상 기간을 1년으로 확대를 하고 연장 노동시간 관리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자.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자. 화이트 이그젬션 이래가지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대폭 완화하자. 그리고 스타트 업종에 대해서 대폭 노동시간을 좀 풀어주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요약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겁니다.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고 좀 쉴 때 쉬게 하자. 그리고 그에 대한 선택은 노동자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주자.
이걸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거의 그 본질과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겁니다.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실 쉴 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우리나라 제대로 소진이 안 되는 마당에 확실하게 일하고 쉴 때 쉬자,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불규칙 노동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요된 선택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노동시간위원회 정책은 결국 장시간 노동, 과로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과 연장노동시간 12시간, 지금 이것도 많아서 실노동시간이 OECD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노동시간을 실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정책,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연공급 대신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공정한 임금체계를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사실은 그 민간의 이런 임금체계 이 전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한 정책도 그런 뭐 실효적인 정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임금체계 전환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20년, 30년 또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은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의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연공급이라기보다는 기업별 이 임금 그 격차,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계속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임금 격차들을 좀 해소하는 정책들, 예를 들면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이런 산업적인 어떤 임금 격차를 갖다 좀 축소해 들어간다든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서 마찬가지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좀 임금 격차 해소에 중요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노동안전도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규제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중대재해법을 개혁하려는, 중대재해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명확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여를 해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상당한 위화력을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을 하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골간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무력화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정책으로 제시된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제의 그런 관점에서 이런 법조차도 이렇게 후퇴시키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 정책에서의 중요한 후퇴 두 번째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지금 정책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 되니까 심지어 형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법안까지도 이렇게 제정이 된 마당인데 이런 방향 자체가 매우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노동복지는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은 안 대고 오히려 부차적이고 실효성이 의문되는 정책들만 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라는 전제를 달아서 뭐 상병수당이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얘기하지만 사회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고용보험 확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오히려 전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얘기되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지금 제한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남았나요? 예,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기타 노동정책으로는 공직사회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통행식 어떤 노동정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에 따른 어떤 산업전환, 일자리 대전환, 이 국면에서 어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계속 정부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의 노동정책 추진 방식을 보면 경제부처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을 보고 있다.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덩어리 규제 과제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제로 인식합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노동관입니다. 노동법이나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어떤 노동관의 그 근거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구사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정책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흔적들이 매우 많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발제문에 제가 담고 싶었던 게 덩어리 규제 과제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총에서 기업정책 제안서라는 형태로 거기에 보면 노동정책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것과 국정과제에 있는 노동정책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려다가 시간에 쫓겨서 못했는데 대충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 한번 제가 보도자료로 뿌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사용자의 어떤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오히려 노동계의 요구, 노동계와의 대화 이런 것들은 지금 철저하게 좀 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안 대응 평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노동정책 평가와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죠. 노사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노사 자율이 정부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대우조선 문제, 화물연대 이거 다 정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은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파업 전후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노사 자율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오히려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대우조선 하청 파업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다 이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정부가 정확하게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는데 모든 관계에서 노사 자율, 노사의 자율만 얘기하고 있는 게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편향적인 현안 대응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면책, 노동자들에게서는 중벌 요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 내용의 본질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브 더 롤 또는 바이 더 롤도 아니고 그냥 법치를 가장한 폭력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노사 분쟁이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처럼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풀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또 사용자의 불법을 방치하면서 사용자 편향적인 현안 대응과 정책을 구사하면서 노사관계가 오히려 계속 꼬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고요. 심지어는 노동정책, 노사관계 현안 대응을 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만회하기 위한 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은 실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고 제출된 내용들은 매우 편향적인데 지금 노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정책, 노사관계에 대한 후진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극복하고 ILO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그 노동정책들을 시급하게 구사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